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의 남성입니다. 저는 기억하는 한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늘 바깥일로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걱정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착한 아들로 자라려 언제나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던 그 사건으로부터 저는 더 이상 착한 아들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저에게는 새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애초에 아빠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부르기는 아빠라고 불렀지만 늘 어색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저를 아버지의 의붓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위해 헌신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머리가 컸을 때라 아버지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너무나 예쁜 꽃을 들고 와서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삐딱한 감정만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나에게 왜 저러는 걸까 하면서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의 홀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절 위해 사셨습니다. 대학교 입시 면접 때도 저보다 더 잠 못 이루며 새벽같이 일어나 저의 교복을 다려주시고 대학교 졸업식 때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보다 더 크고 예쁜 꽃다발을 준비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버지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던 저에게 아빠는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자신의 인생에는 저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곤 했는데 어느 날은 눈물까지 흘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친아버지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아버지가 주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하며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가 되었죠. 그때부턴 저도 아버지를 진짜 내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평화만이 있을 것 같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취직을 앞두고 있던 26살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죠. 원인 불명의 염증으로 인해 저의 간이 천천히 망가져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을 갔어야 하는데 그때의 저는 몸에 이상이 생겨도 얼른 돈을 벌어 제 앞가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 말기에 가깝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이식수술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O형이라 같은 O형에게만 간을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형인 아버지는 저에게 간을 주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며 검사를 받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간이 이식에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온 날 부모님은 저를 앉혀두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짧게 만나 결혼하기도 전에 절 낳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자신의 후배와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16살이 되어서야 그 여자에게 버림받고 돌아온 아버지를 어머니는 아버지라는 존재 없이 자라온 저에게 평생을 바쳐 잘해주는 것만을 조건으로 받아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면 꼭 이야기를 해주려고 했다며 간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이제야 저에게 빚을 갚는 기분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는데 저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혼란스러움, 배신감이 샘솟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바람나서 엄마랑 나를 버리고 갔던 아빠라는 사람의 간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라는 말만은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새아버지인 줄 알았던 친아버지에게 정을 쏟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던 날들, 그리고 친자식도 아닌 나에게
이렇게까지 헌신하며 사는 아버지를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날들, 그 모든 게 우스꽝스러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대놓고 놀림을 당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간이식을 받지 못해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모두가 행복한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매일같이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닳을 정도로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저는 친한 친구 집에 틀어박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 몸만 계속 나빠지고 있던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저희 어머니를 길에서 만났는데 어머니가 일도 관두시고 저를 너무나 간절히 찾고 있다며 한 번쯤 연락은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이 친구와 함께 있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며 돌아오지 않아도 좋고 수술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아빠의 사과를 들어달라고 아버지의 편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의영아, 아빠가 되어선 너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구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착하게 커준 너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아빠는 그저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만 준다면 좋겠다. 아빠의 간을 이식받기 싫은 마음을 이해한다. 지금껏 잘해준다고 했지만 20년 가까이 아빠 없이 살아온 너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 잘해주기만 한다고 너의 마음의 상처가 모두 낫지는 못했겠지.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서 받아준 건 아니야. 아빠가 돌아갈 곳이 없어 한탄하며 죽는 소리를 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의영이 아빠로만 살아달라고 받아준 거였어. 아빠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니 엄마는 미워하지 말아주겠니? 의영아, 아빠의 간을 받고 싶지 않다면 너에게 적합한 간을 가진 다른 공여자를 찾았으니 제발 와서 수술만 받아다오. 아빠는 너를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아빠는 너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다시 너와 엄마를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단다. 옆에 있을 면목이 없구나. 평생 용서하지 말고 살아다오. 미안하다 의영아. 날 절대 용서하지 마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또다시 나를 떠나보낸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가도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있던 대로 정말 아버지는 집을 나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설득에 병원으로 돌아가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환자분의 간을 이식받았습니다. 거부 반응도 가끔 있었지만 천천히 회복이 되어 저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퇴원을 했습니다. 환자분의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을 전하지 못해 아쉽지만 감사한 마음은 늘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건강하게 회복해서 체력도 증진시키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빠 생각이 나긴 하지만 미운 마음이 더 크기도 하고 돌아온다고 해서 받아줄 마음도 없지만 이왕 떠난 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곳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해서 최근 아이도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며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행복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을 한 잔 달라 하시더니 한두 잔 드시곤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영아, 엄마가 평생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아빠가 죽었어. 뭐? 거짓말이지? 아빠 다시 또 우리한테 돌아오고 싶대? 그래서 그래? 아빠가 원래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 그렇게 집 나가고 도저히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러다가 혼자서 죽어버렸어.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말해도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 그래. 엄마도 아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아빠라서 같이 살았다면서 안 된다고 해. 그게 아니야. 정말이야.
아빠가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유서를 남겼어. 그런데 그럼 엄마는 너한테 또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 그건 싫어. 아빠가 죽었다고? 언제? 왜? 너한테 간 이식해준 사람이 아빠야. 아빠가 뇌사 판정받고 급하게 너한테 간 이식한 거야.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숙이 숨겨두었던 유서를 꺼내주셨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받은 유서는 자신이 죽는 것은 저와 엄마 때문이 아니며 비겁하고 나약한 자신이 싫어서 떠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인 것을 알면 의영이가 받으려 할 것 같지 않으니 자신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꼭 의영이에게 자신의 간을 다른 사람의 것인 양 이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절대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영이와 의영이 엄마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로 마무리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몸에 이식된 관이 우리 아빠 거였구나. 다른 공여자가 아니라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는 아빠였구나. 아빠는 또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저는 어머니와 둘이 혼절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의 유서에 적힌 말처럼 앞으로 우리 가족 평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자면서 말이죠. 긴 세월 괴로웠습니다. 배신감에 그리고 억울함에. 하지만 아버지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를 될 수 있으면 용서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어떤 죄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을지를요. 아버지 덕에 저는 이제 건강합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사랑과 함께 살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